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곳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이 대륙은 생존이 정밀한 적응에 달려있고 각 동물이 가혹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특성을 지닌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극심한 더위, 장기 가뭄, 자연 산불, 울창한 숲, 그리고 격렬한 해안 지역은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생명이 번성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호주의 야생을 탐구하며 이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본성 중 하나와 어떻게 맞서는지 밝힙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단순하지 않다. 호주 영토는 조용한 포식자, 영역 지향종, 그리고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전략을 개발한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풍경은 빠르게 변하며 건조한 사막, 열대 우림, 탁 트인 평야,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해안 지역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각 환경은 고유한 도전을 안겨주며 가장 적응한 사람만이 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우리는 생명과 위험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넓은 들판과 호주 사바나 사이에서 캥거루는 힘과 속도, 지구력으로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이들의 긴 점프와 강력한 뒷다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유칼립투스 숲에서는 코알라가 평온하게 사는 듯 보이지만 생존은 매우 특수한 식단과 환경과의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어 기후 변화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남쪽의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는 대륙에서 가장 강렬한 생물 중 하나인 태즈메이니아 데블이 등장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행동이 사나운 이 종은 생태계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포식자이자 청소부로 강인함, 공격적인 울음소리, 그리고 더 큰 적과 맞설 수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의 열대우림에서는 카소와리가 선사시대 유물처럼 걸어다닙니다. 위압적인 외모와 영역 의식 행동을 지닌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 중 하나로 여겨지며 위협을 받으면 극도의 폭력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안과 하구에서는 호주 펠리컨이 인상적인 날개 길이와 자연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리 중 하나로 수생 환경을 지배합니다. 개방되고 얕은 바다에서 낚시하는 데 적응한 이 새는 해안 새들조차 이 도전적인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밀함과 지구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다큐멘터리 전반에 걸쳐 이 동물들이 포식자, 자원 부족, 극심한 기상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위험에 어떻게 맞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각 종은 자연이 타협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힘과 지능,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한 야생 호주의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위험에 의해 삶이 형성되고 모든 움직임이 결정적일 수 있으며 자연이 가장 잔인하고 매혹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대륙을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이곳은 치명적인 포식자와 극한의 도전이 공존하는 야생의 호주로 이제 가장 준비된 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캥거루는 호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이며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진정한 상징입니다. 주로 대륙의 개활 평원, 사바나, 방언조 지역에 서식하며 극심한 더위, 물 부족, 먹이 서식지간 긴 거리가 특징인 영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캥거루는 호주 야생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유류 중 하나가 되는 신체적 행동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동 방식은 가장 인상적인 적응 중 하나입니다. 길고 강력한 점프를 이용해 캥거루는 걷는 것보다 적은 에너지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우 근육질인 뒷다리는 자연스러운 스프링 역할을 하며 길고 튼튼한 꼬리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균형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 덕분에 동물은 고속으로 이동해 포식자를 피하고 광활한 지역을 탐험하며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속도 외에도 캥거루는 상당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뒷다리로 강력한 타격을 가해 포식자를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꼬리를 지지대로 사용해 일어서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한 초식 동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위험에 맞설 준비가 된 동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어 능력은 포식자와 위협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캥거루의 식단은 주로 풀과 가뭄에 강한 식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화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열악하고 섬유질이 많은 식물에서 최대한의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캥거루는 물을 아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하루 중 서늘한 시간에 맞춰 활동을 조절하여 극심한 더위를 피하고 체액 손실을 줄이며, 이는 건조한 지역에 사는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사회적으로 캥거루는 모비포니이라 불리는 무리로 생활하며 포식자로부터 집단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집단 내에서는 특히 남성 사이에서 명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여성과의 영역과 접근권을 두고 분쟁을 벌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밀치기, 발길질, 무력 시위가 포함되며 격렬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회적 조직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캥거루의 번식 역시 독특한 적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암컷은 배아 발달이 부족할 때 잠시 멈출 수 있고, 환경 조건이 개선되면 임신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강아지들이 더 유리한 시기에 태어나도록 보장하여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주머니 안에서 새끼가 일찍 발달하는 것도 극한 기상 조건과 포식자에 대한 적응적 보호의 또 다른 예입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캥거루는 현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 확장, 서식지 단편화, 기후 변화는 자연 경로와 먹이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산불도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추가적인 적응이 필요하며, 이는 종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항상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캥거루는 야생 호주의 본질, 즉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의 힘, 지구력,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극한의 도전을 진화적 이점으로 바꾸어 번성합니다. 캥거루가 호주 평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순수한 형태로 생존을 위한 일상의 투쟁을 목격하는 것이며, 자연이 어떻게 주민들을 무자비한 존재에 맞서도록 만들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는 코알라는 야생 호주의 조용한 면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린 움직임, 평온한 표정, 긴 휴식 시간으로 그는 치명적인 포식자와 적대적인 환경이 가득한 대륙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외모 뒤에는 매우 특수한 동물이 있으며, 이 동물의 생존은 호주 자연과의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코알라는 극단적인 적응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코알라의 서식지는 거의 모든 먹이를 제공하는 유칼립투스 숲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잎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알라는 이러한 물질을 중화하고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고도로 특수화된 소화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오랜 시간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알라는 하루 대부분을 잠을 자며 에너지를 절약하며 음식 처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무 꼭대기에서의 삶은 많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전도 존재합니다. 코알라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기 위해 가지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균형과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팔다리 덕분에 강한 바람이나 비가 와도 나무 줄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와 잦은 산불에 노출된 숲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겉보기에는 고독한 행동을 보이지만 코알라는 영역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깊고 강력한 울음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경쟁자를 물리치며 밤에 숲 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소리는 번식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체적 충돌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코알라의 영역은 적합한 나무의 가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식지 손실에 매우 민감합니다. 불은 코알라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점점 더 강렬하고 빈번해지는 산불은 유칼립투스의 광활한 지역을 파괴하며 피난처와 식량을 모두 잃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알라는 빠르게 도망칠 능력이 거의 없어 매우 취약합니다. 화재 이후에도 서식지 회복은 느려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가뭄으로 악화된 물 부족도 이 동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알라는 환경 조건에 맞춰 신중한 리듬을 따릅니다. 암컷은 매우 작고 미성숙한 새끼를 낳아 주머니 안에 몇 달간 머문다. 이 기간 동안 병아리는 어미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점차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하고 나무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느린 과정은 어린 코알라가 독립하기 전에 환경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인기 있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코알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숲 파괴, 지구 온난화, 인간 활동 증가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 나무는 호주 생태계의 취약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 가장 상징적인 종조차도 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코알라는 야생 호주의 역설을 대표합니다. 겉모습은 섬세하지만 극한의 적응 결과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안정적인 환경에 달려 있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은 생명이 항상 위태로운 대륙에서 자연이 직면한 도전을 반영합니다. 코알라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호주에서 평온함조차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호주 동물상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태즈메이니아 섬에만 서식하는 이 작은 육식 유대류는 비교적 작은 크기와 대조되는 사나운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 산악지대, 추운 밤이 특징인 환경에서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포식자이자 청소부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생태계 중 하나에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길이가 0.5m 조금 넘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은 모든 포유류 중에서 체격 대비 가장 강력한 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뼈를 갈아버릴 정도의 물림을 가진 이 생물은 시체에서 피부, 연골, 장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이 먹이 효율성은 먹이 가용성이 불규칙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의 행동은 주로 야행성입니다. 밤에는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며 매우 예민한 후각으로 먹잇감이나 사체를 찾아냅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제한된 시력을 보완해 어둡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먹이를 찾을 때 악마는 종종 크고 공격적인 소리를 내는데 이는 경쟁자를 위협하고 직접적인 신체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공격성으로 유명하지만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큰 먹잇감을 혼자 사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작은 동물, 새, 그리고 다른 포식자가 남긴 잔해를 먹습니다. 자연의 청소자라는 역할은 질병 확산을 막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악마가 없으면 사체는 환경에 더 오래 머물러 자연 균형을 변화시켰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의 번식은 치열한 경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암컷은 4개의 가슴만 가지고 있어 태어난 후에도 가장 강한 자손만 살아남는다. 이 극단적인 자연 선택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이 행동을 따라오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적응입니다. 가슴에 붙은 강아지는 몇 달간 주머니에 머물며 빠르게 자라다가 외부 세계를 마주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전염성 얼굴 질환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왔으며 이 질병은 인구의 대부분을 급감시켰습니다. 이 질병은 포유류에서는 드물며 먹이나 영역을 둘러싼 분쟁 중 물림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 영향은 엄청네오 종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보전 노력, 통제된 번식 프로그램, 그리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전체 개체군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질병 외에도 서식지, 단편화와 인간 간섭도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도로 농업 활동, 도시 확장은 도로 위사망 사고 위험을 높이고 태즈메이니아 대불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 지역을 감소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놀라운 저항력을 보여주며 변화에 적응하고 점점 더 압박받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야생 호주의 더 잔인한 면을 상징합니다. 그는 생존이 항상 침묵하거나 우아한 것이 아니라 종종 대립, 경쟁, 끊임없는 싸움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동물을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포식자라도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은 사나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호주 야생동물의 복잡한 기계 장치에서 중요한 톱니바퀴입니다.
북부 호주의 열대우림 속에는 식생이 울창하고 습하며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 중 하나가 서식합니다. 카소와리는 외모와 행동 모두에서 공룡 시대에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키가 크고 무겁고 매우 영역의식이 강한 그는 조용하고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환경을 지배한다. 야생 호주에서는 카소와리가 위험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위험을 마주합니다. 키가 1.5m가 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캐소와리는 날 수 없지만 놀라운 신체적 힘과 속도로 이 한계를 보완합니다. 다리는 근육질이며 끝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으며 중앙에는 길고 굽은 발톱이 있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카소와리가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를 할 수 있어 인간과 포식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가 됩니다. 공격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카소와리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주 열대우림에서 주요 종자 분산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과일을 먹으며 카소와리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온전한 씨앗을 배설물을 통해 퍼뜨려 숲의 재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일부 식물 종은 거의 전적으로 카소와리에 의존해 번식하는데 이는 생태계 균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카소와리의 행동은 매우 영역성을 지닙니다. 그는 울창한 식생 속에 숨어 대립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번식기에는 이러한 공격성이 더욱 심해집니다. 흥미롭게도 알을 낳은 후에는 수컷이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는 책임을 집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경계하며 알을 보호하고 새끼들을 숲속으로 안내하며 먹이를 찾고 위험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친다. 카소와리의 열대 환경에 적응한 모습은 몸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머리 위에 있는 뼈로 된 헬멧인 카소 자소는 두개골이 밀폐된 식생을 통과할 때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저주파 소리를 증폭시켜 음향 소통을 돕습니다. 생기 넘치는 파란색과 빨간색 목은 시각적 신호 역할을 하며 사회적 번식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함과 생태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카소와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대림의 파괴, 도시 확장, 도로 사슴은 서식지를 분열시키고 순환 구역을 줄입니다. 게다가 과일 식물의 손실은 이들의 시기와 씨앗, 확산 기능의 중요성을 저해합니다. 카소와리 보존은 북부 호주의 열대우림 보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숲의 그림자 속을 천천히 걷는 카소와리를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가장 원시적인 상태를 목격하는 것이다. 위험뿐만 아니라 균형도 상징합니다. 그 존재는 현재와 먼 과거를 연결하며 호주 야생동물이 고대의 끊임없는 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카소와리는 호주에서도 새조차도 치명적이고 극도의 생존력을 지닌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호주 펠리컨은 대륙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위험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강, 호수, 하구, 해안 지역에 서식하며 그 크기와 무엇보다도 거대한 부리로 즉시 눈에 띄는데 이는 동물계에서 가장 큰 부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야생동물이 종종 극심한 위험과 연관되는 나라에서 펠리컨은 인내, 전략, 효율성의 또 다른 영역을 대표합니다.
부리는 눈에 띄는 시각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매우 특수한 생존 도구입니다. 부리 아래에 위치한 큰 탄성 주머니는 실제 살아있는 그물 역할을 하여 한 번의 움직임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잠수할 때 펠리컨은 물과 먹이를 동시에 모아 과도한 액체를 배출한 후 먹이를 삼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어류 자원이 다양한 환경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줍니다. 많은 단독 포식자와 달리 호주 펠리컨은 먹이 활동 중에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전체 무리가 협력해 얕은 무리를 모아 나란히 헤엄치고 물속에서 날개를 퍼덕여 물고기를 얕은 곳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단 사냥은 그룹의 성공률을 크게 높여주며 수중 환경에서 보기 드문 조류 간의 높은 수준의 협동력을 보여줍니다. 무거운 외모와 느린 비행에도 불구하고 펠리컨은 훌륭한 글라이더입니다. 기류를 이용해 큰 노력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하며 먹이를 찾아 여러 수역을 이동합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 덕분에 이 종은 해안 지역과 대륙 내륙, 특히 비가 내린 후 임시 호수가 생기는 방언조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호주 펠리컨의 번식은 환경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해에는 고립된 섬이나 해안에 큰 군집이 형성되어 수백 개의 둥지를 가까이 지을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취약하며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부모는 먹이를 부리로 직접 토해냅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부모 돌봄은 포식자와 기후 변화가 끊임없는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호주 펠리컨은 효율적인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질 오염, 어류 감소, 플라스틱 폐기물 존재는 그들의 식도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버려진 어망과 낚싯줄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잘 적응한 종조차도 인간의 개입 앞에서 한계에 직면함을 보여줍니다. 호주 펠리컨은 덜 폭력적이지만 똑같이 무자비한 야생 호주의 면을 상징합니다. 생존이 단지 무력이나 공격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 협력, 적응에도 달려있음을 증명합니다. 조용히 하늘과 물 사이를 활공하며 펠리컨은 수생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인 생명의 복잡성을 강화합니다. 와일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매혹적인 자연 환경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이 다큐멘터리 전반에 걸쳐 우리는 뜨거운 사막부터 울창한 숲, 조용한 강에서 열린 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경이 수백만 년의 적응으로 형성된 생물들의 고향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우연히 과잉이 아닙니다. 모든 특성, 모든 행동, 모든 생존 전략은 환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호주의 본성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며 가장 준비된 자만이 저항합니다. 나라의 상징인 캥거루는 에너지 절약과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건조한 땅에서의 저항을 상징한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코알라는 극도의 전문화 덕분에 살아남으며 독성 잎을 먹이로 삼는다. 태즈메이니아 데블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잔인하고 필요한 면을 보여주며 죽음조차도 생태 균형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조용하고 위압적인 카소와리는 진짜 위협이 공격 전에 항상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리고 호주 펠리컨은 지능, 협력, 정밀함이 발톱이나 송곳니만큼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히 고립된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일 연결고리가 부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미묘하게 균형 잡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호주는 진화에 살아있는 실험실이며 생명이 고립, 예측 불가능한 날씨, 자원 부족을 견디기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창조해온 곳입니다. 이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의 역사 자체에 대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을 서식지에서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이 잔인하지도 친절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공정합니다. 적응을 보상하고 연약함을 벌하며 인간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 역할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구경꾼으로 지킬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지킬지 책임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지식, 야생동물, 그리고 자연이 전하는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룹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아름다운 곳들을 계속 탐험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응원하고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물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